네, 금요일 종목 카운슬러 2부에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플리스컴 갖고 있어요. 네, 플렉스컴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900원에 40%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좀 오래되셨네요. 네네. 1년 넘었어요. 1년 넘으셨다고요? 네네. 1년이 지났으면 2012년 하반기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네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거의 10월 그때쯤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되면 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글쎄, 너무 많이 네. 내려 빠져가지고.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들어가실 때 또 손절가를 혹시 잡고 들어가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손절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같이 하반기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오늘 종가부터 확인하고 살펴드릴게요. 플렉스컴입니다. 오늘 장에서 1.34% 올랐고요. 5,30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PB님, 네. 시청자님이 2012년 1년이 넘으셨어요. 갖고 계시는 동안 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시청자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좀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거든요. 1년 만에. 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사실 폭락 원인을 보면은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익입니다.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이 2분기, 당장 2분기에 이미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적자 전환 거의 이제 확정에 가까운 분위기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적자 전환도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실적이 나왔는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부품인데 스마트폰 이 삼성전자가 환율이 하도 내려가니까 이 하청업체한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바로 단가 인하입니다. 단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환율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그걸 어디서 확보해요? 그냥 그 하청업체한테 단가 인하 하면은 직방이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일단 기본적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플렉스컴이 이제 FPCB라는 어떤 휴대폰 부품을 하는데 FPCB가 휴대폰의 필수 부품이에요. 필수 부품인데 예전에 이제 피처폰 시대 있죠. 그냥 피처폰 시대는 FPCB가 한 장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한 장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 5장, 6장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될 때 정말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플렉스컴이니 BH니 뭐 인터플렉스니 엄청난 성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랬는데 이 사실 스마트폰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거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분위기죠. 사실 저도 이제 휴대폰 안 사거든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휴대폰 바꿔봤자 뭐 카메라 모듈, 뭐 카메라 이제 화소도 최강이고 더 이상 뭐 발전할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오히려 교체 수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는 아직 양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성장 스토리가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게다가 환율 떨어지고 삼성전자 단가 인하하니까 2분기 올해 적자 전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주가가 워낙 폭락했어요. 주가가 폭락을 해서 자산 가치 대비 반토막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혹시 그냥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2배 가격은 받고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반토막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폭락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생겨요. 그 정도로 폭락을 하면 딱 지금 하방 경직이 생길 타이밍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하방 어느 빠질 때까지 빠졌어.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라갈 트리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원인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간단하게 짧게 넘어갈게요. 이 실적 테이블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적 테이블 보면은 적자 전환 나오죠. 2분기 실적, 분기 테이블은 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적자가 확실해서. 올해 적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근데 요새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유보율을 봐야 된다라는 거, 현금 자산을 봐야 되는 게, 현금 많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정책하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거래소 기업들처럼 똑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확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다음 테이블 재무 상태표를 그 다트에서 제가 첨부를 해봤는데, 올해 1분기 현금성 자산 제가 했는데, 그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현금성 자산이 또 줄어들었죠. 유보율이 높다고 무조건 현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재무 상태표 보니까 현금성 자산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자사주 뭐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여력도 별로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바닥이지만 크게 오를 것도 없고 여기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납니다. 아, 그렇군요. 반등 트리거가 없다. 그러면 이슈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이슈 측면에서도 네.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렉스컴이 예전에 플렉스컴에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줬던 이유가 바로 그 반등 모멘텀이 뭐였냐면 베트남 진출이었거든요. 아, 네. 네, 베트남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싸게 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다, FPCB를.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사는 게 문제지. 그리고 투자를 그렇게 막 했는데, 하고 나서 돈을 왕창 써가지고 그 베트남 캐파 증설을 했는데, 공장 증설을 했는데 갑자기 환율이 빠지네. 그러면서 실적이 악화되네. 아, 돈을 쓰고 보니까 팔리지도 않네. 이게 약간 그런 진퇴양난에 네. 그런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그런 뉴테크, 이 FPCB 같이 너무 이제 다 뭐 카메라 모듈, 케이스 이런 거 말고 그건 올드테크고, 네. 뉴테크라고 하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기술들,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건 뉴테크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같이 폭락했다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 블루투스 때문에 블루콤이 그렇게 올라간 거 보면은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데, 플렉스컴의 사업 아이템은 올드테크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빠질 때까지 빠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올라갈 게 좀 없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장비주 혹은 뭐 IT 부품주가 다 안 좋아도 대장주들은 그나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입지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추가 하락은 더 이상 염두에 두지는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FPCB의 이제 대장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입지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인터플렉스예요. 그리고 삼성 쪽에 이제 납품 비중이 가장 큰 FPCB 업종은 BH입니다. BH고, 플렉스컴은 베트남 진출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다른 경쟁사 비해 굉장히 높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하락은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봤는데, 하향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속되더라도 어느 정도 하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손절매를 같이 막 투매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하더라도 잘 버티면 지금보다도 윗가격에서 팔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박스를 5,200원에서 6,200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저가를 갱신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부도위기를 맞는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빠진다는 건. 그러니까 손절가랑 목표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컴 차트가 나왔죠. 근데 이게 2010년에 2003년에 상장을 했는데 2006년에는 또 8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들어서 이제 5,700원까지 하락한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데, 지금 PBR 0. 그 반토막 0.5 그 자산가치 대비 반토막 가격까지 내려왔다. 근데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주요 지지선 하향 이탈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생각 외로 또 뭐 한 3,500원 정도까지도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버틸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워낙 지금 이제 그 헐값에 매매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게 또 뭐 하나 모멘텀만 잘 타면 바로 또 폭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헐값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좀 기다릴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주요 박스권 상단인 6,200원. 지금은 이제 하향 이탈했으니까 오히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6,2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죠. 대신에 전저점 있죠? 3,290원. 이게 깨지게 되면은 3,290원을 의미 있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손절가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3,280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플렉스컵 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예예. 아유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앞으로 좀 흐름이 잡히셨나요? 그러게요. 이거 지금 갖고 가기도 그렇고 네. 팔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네, 아유, 전망에 너무 대해서 너무 좀 답답한 전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저희도 참 유감인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좀 더 가져가셨다가 반등치에서 나오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예예. 네, 가격대에서 혹시라도 조금 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렉스컴 살펴봤습니다. 두 분 전략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웅 PB의 의견 비중 축소인데요. 반등시 비중 축소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반등치 6,200원이고요. 손절가 3,280원 제시됐습니다. 하승훈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6,300원, 손절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 갖고 계신 분 2625님인데요. 1,305원에 매수하셨고요. 10%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4% 올라오면서 1,2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승훈 전문가님, 네. 태양광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자님의 매수가보다는 아직 아래입니다.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도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네, 다행히.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신성솔라에너지는 4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굳이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4년 연속 적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약한 쪽이 조선이고 그 다음 약한 쪽이 화학 태양광이죠. 화학 태양광 정유가 그 다음에 약합니다. 그나마 화학은 중국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또 어제 중국이 또 오늘 지표도 좋게 나왔고 어제 오르고 오늘도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화학주가 그나마 오르긴 했는데 OCI가, 그러니까 태양광도 크게 보면 화학이잖아요. OCI가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뭐냐면 태양광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OCI 대장주인 OCI가 태양광 업황 안 좋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솔라에너지는 4년 연속 적자에다가 주당 순자산이 지금 7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업황 안 좋고 4년 연속 적자인데 지금 주가는 PBR 1배 이상, 거의 한 1.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1.5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싸지 않다는 거죠. 적자 회사에 싸지 않고 태양광 업황도 뭐 그렇게 좋지 않다. 앞으로 조금 개선되더라도 이 종목이 싸지 않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단기 목표가는요. 121선과 전고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400원. 1,400원의 저항선이 여러 개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으시겠어요? 손절가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근데 이분 이제 단기로 들어가신 건지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 오늘 최근 저점이 1,2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1,200원이 깨지면 1,100원까지는
쑥 내려가거든요. 한 10%가 쑥 내려가는데 그래서 단기로 대응을 하신다면 1,2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00원 손절가, 1,400원 반등치로 제시됩니다. 신성솔라에너지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화 또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코라홀딩스요. 네, 코라오 홀딩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25,000원 30%요. 25,000원에 사셨고 30%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요? 네, 앞으로의 전망하고, 네, 앞으로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도 궁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네, 지금 네. 4월부터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네. 하락 원인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내려가서 그러는지. 네, 함께 살펴보고요. 전략도 짚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 듣고 싶으신가요? 김현용 PD님. 네, 피비님. 네. 이 환율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CKD라고 해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어떤 그런 조립,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라오스에서 내수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환율 때문에 이게 내린 건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내렸냐 이렇게 보면은 이 코라홀딩스는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사실 코라홀딩스의 어떤 레코드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 라오스에서 그 텍트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유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선점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립을 이제 실제로 그 CKD라는 CKD 부품이라고 그 부품을 해외로 내보내서 그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또 선점한 효과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성장 스토리를 너무 한꺼번에 반영했어요. 너무나 그 성장성이 밝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성장주보다는 배당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정이 타이밍이 된 거죠. 근데 조정 폭이 좀 생각보다 깊다 보니까 좀 그런 소외감이 좀 많이 들 텐데 당분간 저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배당주나 이제 유동성 컨셉일 때는 이런 코라오 홀딩스 같은 전형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는 더 소외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주의 때가 분명히 저는 돌아온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 배당 이슈 때문에 다른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밸류에이션 키높이가 같아지고 그럴 때는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이 언제가 오느냐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분위기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유동성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같이 많이 하락하거나 이럴 때는 특히 22,000원 이하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코라홀딩스가 이제 현금도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주가 방어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성장을 계속 하는데 다만 약간 고밸류인 거. 성장주 프리미엄 이게 가장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따진다면 한 배당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 그러면 한 이 2달 정도 동안은 더 소외될 수 한 달 정도는 더 소외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 투자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 당분간은 더 힘들겠지만 만약에 지금 좀 소외감이 너무 드시고 지금 25,000원 매수하셨으니까 좀 비중이 좀 많다라고 여기신다면은 다 팔지 말고 비중을 조금만 줄여서 다른 이제 배당 컨셉인 어떤 유보금 과세 어떤 수혜주 이런 컨셉에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하지만 일부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참고해보시면서 하반기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코라오 홀딩스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게시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참여네요. 3714번님께서 NC소프트 16만 1,000원에 들어갔고요. 비중이 많으세요. 50%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승훈 전문가님, 네. NC소프트 오늘장 1% 넘게 하락했고요.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 시청자분께 제일 중요한 것은 비중을 다음 주에 바로 줄이시는 겁니다. 일단 NC소프트는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8월 14일에 실적 발표하는데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만한 이슈들. 중국에서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14일에 발표될 실적에 드러날 건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안 좋게 나올 거냐. 현대중공업 실적 안 좋게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예상치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예상도 안 좋았고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오히려 주가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도 8월 14일 날 실적이 아마 안 좋게 나올 텐데 얼마나 안 좋게 나올 거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장기로 보시느냐, 단기로 보시느냐,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보면 워낙 많이 내렸고요. 연초에 2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워낙 많이 내렸고, 많이 내리기만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향후 1년 실적 대비 지금 PER 15배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게임주, 성장주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저평가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준이고 거기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보시면 월봉입니다. 월봉의 122평을 확인을 하시면 우상향 중인 월봉의 122평이 있고 그 자리가 1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5만 3,500원인데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15만 3,500원인데 14만 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거니까 그 이후에 14만 원대에서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16만 1,000원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지금 매수가가 16만 1,000원이신데 매수가 부근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비중을 왕창 너무 높으신데요. 비중을 왕창 줄이시고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좀 주가가 15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좀 사보시는 게 NC소프트를 고집하신다면 그때 그렇게 사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최종 목표가는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본다면 한 18만 5천 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 네. 근데 그 이상은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이미 단기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61선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 초반에 61선에 가까워졌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17만 5천 원대까지 그리고 18만 원 최종 목표가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게시판 한 종목 더 볼게요. 0767님이 LG 이노텍 문의 주셨고요. 14만 9천 원에 들어가셨고 20%를 들고 계십니다. 김영욱 PB님, 네.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LG 이노텍이 폭락할 일도 없고 이 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발표를 한 업체인데 생각보다 뭐 어느 정도는 그 가이던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내년에 올해보다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근데 내년에 그다지 개선될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그다음에 G3인가요? G3 효과 때문에 어떤 카메라 모듈 부분 그리고 터치 윈도우 부분 이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G3만큼 굉장히 그 파워풀한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아직 있고요. 내년에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올라간 만큼 내년도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 만큼 주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랑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지금부터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지금 어느 정도 고점 치고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뭐 만약에
이 최근 이제 그 다른 이제 어제죠. 어제 저가가 12만 1,000원이었어요. 근데 12만 1,000원이 또 깨지면은 또 여기 박스권 밑으로 좀 그 박스권이 내려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혹시 이제 그 어제 저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좀 손절할 필요도 있다. 아직 손실이 굉장히 큰 건 아니니까 손절 가능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목표가 일단 그걸 깨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목표가는 최근 고점의 근처로 갈 수 있는 1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 손절가신 거죠? 12만 원 이제 손절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반등치는 14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 3부에서 이어가는데요.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